여러분,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죠. 예. 그런데 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고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돈이 확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 지금 금융권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돈을 좀 더 보증을 해주면 그 은행이 지탱할 힘이 있으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을 올리자는 거예요. 얼마로 올리느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1억 원까지 올리자. 1억 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금자 보호 한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2금융권들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동성 위기를 맞은 곳도 있고요. PF 대출에 대한 위기를 맞은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체 부실에 의해서 위기를 맞은 곳도 있어요. 이런 위기를 맞은 곳이 사실은 금융당국이 어디가 위기다 이렇게 발표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걸 발표하는 순간 그 은행은 망하기 때문에, 그 저축은행이나 그 새마을금고나 그 보험사는 망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나 위기는 금융당국이 꿰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좀 늘려주면 아무래도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여기다가 예금 이자도 높으니까 돈을 더 많이 넣을 거다. 그러면 저축은행들 제2금융권 여기는 아무래도 유동성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의 어떤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한도가 안 되니까 나는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이니까 4,700만 원 정도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자는 계속해서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이 1억 원이 된다 이러면 한 9,500만 원 쭉 넣어놓겠죠. 그러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이유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야기가 당연하게 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뱅크런, 그것도 폰뱅크런으로 하루 동안에 420억 달러가 인출이 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금융당국도 화들짝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화들짝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이라는 것은요. 1997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는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지금 1997년 11월 이전에는 2천만 원이었죠. 증권은 5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1997년 11월에서 1998년 7월에는 전액보호해 줬습니다. 전액보호. 그때가 IMF 외환위기 때니까요. 그죠? 전액보호를 해주면서 어디라도 예금을 내라. 그래서 은행에 쉽게 말하면 유동성을 쌓아준 거죠. 그리고 1998년 8월에서 2000년 12월까지는요. 이게 1998년 8월 이전에 가입한 건 전액이고요. 1998년 이후에 가입한 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1월에는요. 5천만 원으로 확대했고요. 현재까지도 그 5천만 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금융권의 유동성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생기니까 정부는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을 확대를 시켜서 결국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상황을 이제 뭔가 안정화 궤도로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실제로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금액이 괜찮으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에 대비해서 724조 3천억 원에 대비해 보면
2022년 6월에 1152조 7천억 원이거든요.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커버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워낙 규모가 지금 크니까 1억 원을 해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1억 원보다 더 높게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 나와요. 예, 1152조 7천억 원이나 되니까 이게 아예 한도를 해외처럼 좀 늘리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5천만 원이지만 미국은 25만 달러잖아요. 3억 2,700만 원까지 되죠. 영국 같은 경우도 1억 3,500만 원, 캐나다는 9,600만 원, 일본은 9,700만 원입니다. 독일은 1억 4천만 원이고요. 우리는 빚이 많으니까 좀 늘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랬을 때 국가가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죠. 국가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1억 원으로 했을 때 아니면 뭐 1억 원보다 더 올려서 뭐 1억 5천으로 했을 때 예, 예금보험공사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게 국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분명한 것은요. 미국처럼은 안 가겠지만 지금 5천만 원은 어떤 시기든 예, 한도를 늘릴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지금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저축은행의 어떤 위험성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유동성에 대한 어떤 보정 형태로 예,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을 올리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더 들어갈 테니까 예,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대로라면요. 예, 폰뱅크런에 대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가면서 어떻게 하든 제2금융권의 어떤 위기를 막아보자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예, 시장이라는 게 참 오묘한데요. 우리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블랙스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블랙스완이 우리나라에서 혹시라도 터지면 진짜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조치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도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만큼 제2금융권 여기에 대한 위기가 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